안녕하세요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곰쌤입니다. 코로나가 지금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특히 원주 지역이 아주 지금 난리가 났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집에서 원격 수업을 듣고 있는데 집에 있다고 해서 너무 풀어지지 않았으면 좋겠고 끝까지 원격 수업 잘 들어주기 바랍니다. 큰일이야 지금, 그치? 학교 빨리 나와야 될 텐데. 자,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용해도를 공부를 해볼 텐데, 등교 수업 시간에 우리가 용해도 기본적인 용어 같은 거는 이미 다 수업을 마쳤는데, 뒷부분에 그래프 부분을 아직 못했어요. 그래서 이 그래프 부분을 오늘 마무리를 지어볼까 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쫙 다시 한번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물질마다 녹는 양이 달라라고 하는 3단원,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3단원이래. 소단원 세 번째. 그지? 그래서 물질마다 녹는 양이 다르다는 게 바로 용해되는 정도가 다르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용해도에 대해서 배워보는 시간입니다. 자, 넘어가면, 학습 목표부터 살펴보죠. 일단 용해도가 물질의 특성임을 여러분들이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물질의 특성이라는 건 여러분도 알다시피 물질마다 가지는 고유한 성질이잖아. 그래서 물질마다 가지는 고유한 성질을 우리가 공부를 하면 그 물질의 특성을 이용해서 물질들을 찾아내거나 또는 섞여 있는 혼합물에서 특정한 물질을 분리해낼 수가 있다 하는 내용이죠. 그래서 뒷부분에 가면은 이 물질의 특성, 앞에서 배운 밀도, 용해도 뭐 이런 것들, 뒤에서 배울 끓는 전까지 해서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혼합물에 들어있는 순물질을 분리해내는 그런 내용을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학습 목표 한번 확인하고요. 자, 먼저 우리 선생님 예전에 학교에서 질문을 했던 거예요. 설탕과 소금이 물의 녹량 같을까? 당연히 여러분은 답을 알고 있을 겁니다. 요렇게 일정한 물에 설탕과 소금을 계속 넣어서 더 이상 녹지 않을 때까지 녹인다면 녹일 수 있는 양은 당연히 어떨까요? 다르죠. 그쵸? 그래서 왜 다를지를 한번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들. 선생님이 이야기했지만 당연히 물질을 설탕이라는 물질과 여기 보이는 소금이라는 물질이 다른 물질로 되어 있잖아요. 다른 분자로. 그쵸? 다른 입자라고 하는 게 더 맞겠다. 다른 입자로 되어 있으니까 당연히 물에 녹는 양도 다를 겁니다. 같은 양의 물이에요. 여기 보면 같은 양의 물이지. 그치? 같은 양의 물에 녹는 양이 다 다릅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이죠. 물에 최대로 녹을 수 있는 설탕과 소금의 양은 다른데 그 이유는 바로 설탕과 소금의 물질의 종류가 다르기 때문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넘어갔으면 좋겠네요. 네. 자, 여기서는 용해라고 하는 개념을 한번 살펴볼 텐데, 용해라는 개념을 선생님 쭉 짜가줘야 되겠다, 그지? 용해라는 개념을 한번 살펴봅시다. 여기 그림을 보세요. 한 물질이 다른 물질에 녹아서 고르게 섞이는 현상. 여기 지금 용질과 용매가 있는데, 용질은 녹는 물질, 용매는 녹이는 물질이라고 설명을 했죠. 그래서 용질이 지금 현재 보면은 용매에 고르게 섞이지 않았죠. 그러니까 지금 맨 왼쪽 그림은 지금 용해된 상태가 아니고, 중간에 있는 그림은 용해가 일어나고 있어요. 왜? 용질이 용매 사이에 고르게 퍼져 나가고 있어요. 그리고 맨 마지막 그림을 보면은 용질이 용매에 고르게 섞여 있게 되죠. 특히 지금 여기 보니까 이건 물 같은데 왜 물이라고 생각했냐면 물이 이 용질을 둘러싸고 있는 모습을 한번 볼래요? 자, 여기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이거를 뭐라고 하는지도 알아놓으면 좋겠네. 여기 보면 용질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요 주위를 물들이 이렇게 둘러싸고 있지, 그치? 이렇게 둘러싸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까는 이렇게 모여있던 용질을 물들이 둘러싸서 각각 떼어 놓았죠. 자, 그래서 맨 처음에 예를 들면 설탕이라고 해볼까? 설탕이 이렇게 뭉쳐있을 때는 우리 눈에 보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마찬가지로 이렇게 용질이 물에 녹아서 이렇게 떨어져 있게 되면은 간격이 넓어졌잖아. 그래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게 되는 겁니다. 설탕이 물에 녹으면 왜 안 보여요? 이렇게 물어본다면 설탕이 물에 고르게 섞여서 분자 사이의 간격이 넓어져서 그래요. 이렇게 말하면 되는 거예요. 이해했죠? 자, 그래서 요렇게 용질이 용매에 고르게 섞이는 요런 현상을 바로 우리는 뭐라고 한다? 용해.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때 다른 물질에 녹는 물질을 용질, 녹이는 물질을 용매. 설명 끝났고, 자, 설탕물과 같이 용질과 용매가 고르게 섞여 있는 거를 우리가 뭐라고 한다? 그렇습니다. 바로 용액이라고 하죠. 용액. 그쵸. 용액. 용액의 특징 한번 적어봅시다. 용액의 특징은 보통이에요. 보통 맑고 투명합니다. 맑고 투명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게 보통 용액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돼요. 왜 맑고 투명하냐면 이렇게 고르게 퍼져 있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얘네가 이렇게 뭉쳐져 있다면 그 부분을 통해 뒷부분이 안 보이겠죠. 투명하지 않겠지, 그치? 그래서 이렇게 작은 입자들이 고르게 퍼져 있기 때문에 투명하게 보입니다. 따라서 소금을 물에 녹인 소금물 용액이나 설탕을 물에 녹인 설탕물 용액 같은 경우에는 뒷부분이 투명하게 보이죠. 그래서 걔네는 용액이라고 부를 수 있는데 막걸리나 과일 주스나 우유 이런 것들은 용액이라고 부르면 안 돼요. 왜냐하면 뿌옇게 보이잖아. 그렇죠? 그래서 걔네는 용액이 아닙니다. 그런 점 알아두시면 좋겠네요. 이 부분에서는. 자, 용액의 종류를 보면은 일정한 양의 용매가 녹을 수 있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요걸 뭐라고 하냐면 가열 교반기라고 하는데 여기 지금 마그네틱 스터가 들어있어서 회전을 하면서 골고루 섞어주는 장치예요. 그래서 요렇게 용질을 용매에다가 계속 녹이게 되면요. 무한정 다 녹는 게 아니에요. 녹다가 어느 정도 녹으면 못 녹는 그런 상태가 나타나게 되는데 그런 한계가 존재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겠어요. 첫 번째, 용질이 용매에 더 녹을 수 있는 상태까지 녹은 경우, 또는 용질이 용매에 완전히 그 한계까지 다 녹은 경우가 있고, 그리고 사실은 용질이 용매에 한계 이상으로 녹아 있을 수 있는 상황도 나타날 수가 있어요. 온도를 높은 상태에서 낮춰준다든지, 뭐, 요런 상태로 천천히 낮춰주게 되면, 그 한계보다 더 녹아 있을 수 있는 상태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상태는 굉장히 불안정하다는 거, 선생님이 요것도 설명을 했죠. 자, 그래서 포화용액이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요 포화라는 말을 잘 알아둬야 됩니다. 포화는 일정한 양의 용매에 용질이 아주 최대로 녹아서 더 이상 안 녹아. 한계까지 다 녹은 상태를 우리는 포화용액이라고 합니다. 자, 불포화용액은 그 한계까지는 아직 안 녹은 거예요, 용질이. 그래서 더 녹을 수 있는 상태. 용질이 적게 녹아 있는 용액. 포화, 불포화는 구분하기가 어렵지 않죠. 그죠? 자, 그런데 요건 어떤가? 여기는 과포화는 안 나왔다. 그쵸? 선생님 여기 과포화 하나 써줄게. 자. 그렇지. 여기에서 뭐, 과포화 용액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과포화 용액 같은 경우에는, 용질이 포화 상태 이상으로 녹아있는 용액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포화용액 이상으로 용질이 더 녹아있다는 거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어떻게 이렇게 과포화용액을 만들 수 있냐면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 온도를 천천히 낮춘다. 이렇게. 그러면요, 온도가 높은 상태에서 많이 녹아있던, 용질이 많이 녹아있었는데, 온도를 천천히 낮춰주면요, 포화용액보다
포화 상태보다 조금 더 녹아 있을 수 있는 과포화 용액이 돼요. 그런데 이 과포화 용액은 여러분이 알아두셔야 될 건 매우 불안정한 상태예요. 안정한 상태가 아닙니다. 그래서 얘는 용질이 더 녹아 있잖아요. 그래서 작은 충격을 딱 주잖아? 그러면은 더 녹아 있던 그 용질이 녹아 있지 못하고 바닥으로 두두두둑 이렇게 떨어져요. 그래서 이런 과포 영역도 있다는 거는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넘어갈게. 자, 일정한 양의 용매에 최대로 녹을 수 있는 용질의 양이 얼마나 될까? 이거를 알아낸 게 바로 뭐냐? 이게 바로 용해도예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말 여러분들 맨날 까먹는 거 하나? 요거 알아둬야 돼. 일정한 양의 용매라는 게 중요해요. 일정한 양의 용매, 그러니까 일정한 양의 용매, 그러면 도대체 우리 과학자들은 이 일정한 양의 용매를 얼마로 기준을 정해놨냐? 기준이 바로 100g입니다. 100g. 기준 100g의 용매에 최대로 녹을 수 있는 용질의 양, 최대로 녹을 수 있는 용질의 양, 요게 바로 용해도입니다. 용해도의 뜻을 한번, 용해도 말뜻만 한번 보면 용해될 수 있는 정도, 즉 녹을 수 있는 정도. 근데 어떤 용매? 일정한 양의 용매. 일정한 양의 용매에 최대로 녹을 수 있는 정도를 용해도라고 하는데 그 일정한 양은 100g이 기준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알았죠? 네. 어디까지 했니? 자, 여기죠. 자, 물질의 녹는 양을 지금부터 이제 측정을 하는 실험을 한번 선생님이랑 살펴볼 텐데, 또 이렇게 되네. 살펴봅시다. 자, 준비물은 물이랑 염화나트륨, 질산나트륨 뭐 등등등 여러분 교과서 보고 하세요. 교과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포인트는 염화나트륨과 질산나트륨을 가지고 해보겠다. 그래서 이거를 최대한 녹여서 어떻게 되는지 보겠다. 요거를 보는 거예요. 염화나트륨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소금이고요. 질산나트륨은 요거 소금 요거 염화나트륨 어떻게 씁니까? NaCl 이렇게 쓰죠. 질산나트륨은 이거 기억나요? Na 플러스하고 NO3 마이너스죠. NO3, NaNO3 이렇게 쓰면 되겠죠. 왜? 요것도 플러스, 요게 마이너스니까 이온 결합 화합물이 되겠네요. 마찬가지로 플러스 마이너스 이온 결합 화합물이고 알아두시고 넘어가셔야 돼요. 자, 다음 넘어갈게요. 자, 녹는 양 측정을 하는데 뭐 여러분들 당연히 알겠지만 집에서 이거 질산나트륨 없어서 못 하겠죠. 그치? 근데 이제 어머니 요리하실 때 물 끓일 때 소금 한번 해보면 안 되냐고 한번 여쭤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녹는 양을 측정할 때 비커에 물 몇 g과 50g과 자석을 넣고 전체 질량을 일단 측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물의 온도 측정해서 기록해야 됩니다. 왜 물의 온도 측정할까요? 왜 물의 온도를 측정할까? 고체 용질은 요거 좀 적어놔요. 고체 용질은 온도에 따라 용해도가 달라집니다. 온도가 증가하면요. 온도가 증가하면 용해도도 증가해. 어떨 때? 고체일 때 그렇다. 요걸 알고 계셔야 돼요. 알았지? 그래서 고체인 경우에는 왜 이렇게 되냐? 용해라는 얘기가 이 입자가 골고루 섞여야 되면은 운동을 잘해야 되잖아? 그치? 그래서 온도가 높아질수록 분자 운동이 활발해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 잘 섞인다. 이렇게 보시면 쉽습니다. 자, 세 번째. 비커를 자석적개에 올려놓고 자석적개를 작동한다. 섞어주겠다. 이런 소리죠. 네 번째는 여기에다가 이제 돌아가고 있는데 여기 물이 몇 그램 들어있다 그랬어요. 물이 50g의 물이 지금 들어있는 상황에서 염화나트륨을 집어넣어 주는 거예요. 아까 이 물과 자석적개 이거 전체 질량 아까 질량 먼저 측정했잖아요. 그래서 계속 넣어주는 거야, 염화나트륨을. 언제까지? 더 이상 녹지 않을 때까지. 그죠? 더 이상 녹지 않을 때라는 얘기는 무슨 상태라는 뜻이에요? 그렇습니다. 포화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다. 요거 적어두세요.
더 이상 녹지 않을 때란 말은 포화 상태다. 이런 말이 되겠지, 그치? 자, 넘어가면 염화나트륨 대신 질산나트륨으로 똑같이 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염화나트륨과 질산나트륨을 비교해 보겠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실험 결과를 표에 정리를 해보면요. 일단 온도 적어야 되고요. 온도. 그 다음에 실험 1에서 측정한 질량과 4에서 측정한 질량. 그러니까 1에서는 물 플러스 자석. 물 플러스 자석. 요거죠. 그 다음에 여기 실험 4에서 측정한 질량은 물 플러스 자석 플러스 염화나트륨. 그 다음에 여기도 물 플러스 자석 플러스 질산나트륨. 이렇게 되겠네요. 맞아요? 선생님 가렸다. 질산나트륨. 근데 물 50g에 녹은 용질의 질량은 당연히 4 빼기 얼마예요? 4 빼기 1이지. 여기에서 4에서 2를 빼주면 나오겠죠. 마찬가지로 해도 4에서 2를 빼주면 나오겠죠. 그죠?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모범 답안을 보시면 클릭이 안 되네. 요렇게 되는 거예요. 요거 한번 이 실험을 우리가 직접 안 했잖아요. 그래서 요 값을 한번 적어놓고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 그지? 그래서 한번 값을 적어놓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래서 염화나트륨 같은 경우 아까 선생님이 말했죠. 91에서 73을 빼면 얼마입니까? 이게 나오나요? 91 빼기 73? 해볼까? 나오지 뭐, 그치? 91 빼기 73. 18 나오죠. 그쵸? 네, 그 다음에 질산나트륨도 한번 적어 놓읍시다. 질산나트륨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돼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에서 요거를 빼면 요게 나오는 겁니다. 118.6에서 73을 빼면 요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나오는 18과 45.6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최대로 녹은 염화나트륨의 양, 최대로 녹은 질산나트륨의 양이 되겠죠. 온도는 몇 도예요? 25도로 둘 다 동일했죠. 그래서 같은 조건에서 물 100g에 최대로 녹을 수 있는 염화나트륨과 질산나트륨의 양은 어떻습니까? 다시 한번 앞으로 돌아가 보자. 다시 한번 앞으로 돌아가 보면 자, 요거였죠. 물 몇 g에, 이건 몇 g을 가지고 실험을 했던 겁니까? 이거는 물을 50g의 물을 가지고 했을 때고 온도가 각각 이렇게 됐었죠. 그쵸? 그래서 50g에 25도씨 50g에 18g이 염화나트륨 녹은 거고요. 그러면 이게 100g이 되면 어떻게 될까를 생각을 해보면 곱하기 2지 뭐. 그쵸? 곱하기 2. 그러면은 염화나트륨은 36g이 될 것이고 질산나트륨은 얼마가 돼요? 91.2가 되겠네요. 그쵸? 45.6 곱하기 2니까 곱하기 2 이렇게 곱하기 2 그치? 선생님이 자꾸 여기를 가리네. 이걸 옮겨야 되나 이거? 일로 옮겨보자. 어때? 자, 같은 조건에서 물 100g에 최대로 녹을 수 있는 염화나트륨과 질산나트륨의 양은 어떻게 됩니까? 곱하기 2라 그랬잖아요. 아까 선생님이. 그치? 그래서 잠깐만. 아까 왜 71.2지? 이거 좀 뭔가 잘못된 것 같아요. 아까 36은 맞죠? 내가 곱하기를 잘못했나? 이거에서 이거 빼면 요거 맞잖아요. 이거 곱하기 2인데 왜 72g이라 그랬어?
요건 좀 잘못된 것 같아요. 45.6 곱하기 2는 91.2인데 91.2인데 왜 저렇게 썼을까? 다시 가볼게요. 자, 물 100g에 100g 25도씨 100g의 염화나트륨은 36g, 질산나트륨은 71.2g이 최대로 녹는다. 이건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생각을 다시 해봐야 돼요. 50g에 45.6이었으니까 100g이면은 91.2가 맞습니다. 이거는 교과서가 잘못된 것 같아요. 요렇게 고쳐주세요. 다음으로 넘어가죠. 일정한 양의 물에 녹는 용질의 질량은 물질의 종류에 따라 어떠한지 설명해 봅시다. 물질의 종류에 따라 녹는 용질의 질량이 어떻게 됩니까? 질량이 다르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겠지, 그치? 그래서, 소금하고 질산 나트륨하고는 어떤 게 훨씬 더 많이 녹아요? 질산 나트륨이 훨씬 더 많이 녹는 걸 알 수 있죠. 같은 온도에 같은 양의 물일 경우에. 자, 더 나아가기. 물의 온도가 달라지면 실험 결과가 어떻게 될지 생각해보자. 이거 아까 선생님이 얘기한 겁니다. 물의 온도가 높아지면 용질의 분자 운동이 어떻게 될까? 활발해지지. 그러면 더 잘 섞이겠지. 그러면 더 잘 녹는 겁니다. 보통 그렇게 돼요. 그래서 온도에 따라 일정한 양의 물에 녹을 수 있는 최대로 녹을 수 있는 물질의 양이 달라지므로 물의 온도가 달라지면 최대로 녹을 수 있는 염화나트륨과 질산나트륨 양이 달라진다. 더 많이 녹을 거다. 이런 소리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여기서는 온도가 높아지면 더 녹는다는 얘기는 안 해주고 그냥 달라질 것이다 정도로만 얘기해 줬네요. 자, 스스로 활동 이런 건 넘어가죠. 요겁니다. 용해도. 선생님이 용해도 정의 얘기했었지, 그치? 용해도는 용매 몇 g에 이거 오늘 제일 중요한 거. 오늘의 가장 중요한 얘기. 요겁니다. 별표를 해야 되는데. 아이고, 이거. 요게 별표야, 요게. 오늘의 핵심. 오늘의 핵심은 바로 용해도의 정의. 제일 중요한 거, 이 중에서 용매 몇 g에, 100g에, 요 말이 제일 중요하니까 요거를 꼭 명심하세요. 이게 시험에 나오면 니네 맨날 틀려. 용매 100g에 최대로 녹을 수 있는 용질이 몇 g이냐, 몇 g이냐, g으로 나타낸 거다. 요거를 꼭 알아두셔야 돼요. 진짜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기체 용해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기체는 산소 같은 경우 이산화탄소, 염화수소 같은 경우에 기체 용해도는 이렇게 됩니다. 지금 굉장히 중요한 얘기하고 있었는데 이게 OBS 스튜디오인가 이게 프로그램이 꺼져 버렸어요. 그래서 한참 떠들었는데 다시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아주 중요한 얘기가 나옵니다. 여기 뭐가 나오냐면 여기를 한번 보세요. 여기 보면 기체죠. 기체도 용해도가 있습니다. 기체의 용해도를 나타낼 때는 온도도 당연히 나타내야 되는데 기체 같은 경우에는 한 가지 더 나타내야 돼요. 바로 뭘 나타내야 되냐면 여기 밑에 한번 보세요. 여기 보면 기체의 용해도는 온도도 나타내야 되지만 온도하고 압력도 나타내줘야 돼요. 기체인 경우에는. 왜냐하면 기체는 온도하고 압력에 의해서 용해도가 막 바뀐단 말이에요. 압력. 왜 압력에 의해서 기체가 바뀔까? 압력. 그러니까 기체는 분자 사이 거리가 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얘네가 사이에 빈 공간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네는
압력에 의해서 이 공간들이 달라지기 때문에 압력도 꼭 같이 나타내 주셔야 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20도씨 1기압이라고 기체 용해도를 표현을 한 보기가 여기 나오죠. 그 다음에 고체는 온도만 함께 표시해 주면 됩니다. 왜냐하면 고체 같은 경우엔 따닥따닥따닥 붙어 있으니까 요 사이에 간격이 변할 일이 없어요. 그죠? 거의 없어. 그렇기 때문에 고체 용해도는 온도만 표시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고체 같은 경우에는 온도만, 기체 용해도는 온도, 압력 같이 표시해 줘야 된다는 말 적어 놓으셔야 됩니다. 용해도의 표시. 요 페이지가 오늘 하는 거 중에 제일 중요한 페이지 같아요. 두 번째 중요한 페이지가 뒤에 나올 겁니다. 넘어가 보죠. 자, 그래서 선생님 갑자기 여기 있네. 그래서 같은 온도, 같은 용매에서는 용해도가 일정하고, 그 다음에 같은 온도와 같은 용매에서 용해도는 일정하고 물질마다 고유한 값이다. 그러니까 얘네는 뭐라고 불러주면 돼요? 얘네는 용해도는 딱 써야지. 물질의 특성이다. 이렇게 적어주셔야 되죠. 용해도는 물질의 특성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질산나트륨이 아까 이게 질산나트륨이 잘못된 거 맞아요. 아까 뭐 얼마라 해서 70 몇이라 그랬는데 아까 온도가 25도씨였거든? 그죠? 그래서 25도씨에서 91.2가 나왔잖아요. 그지? 기억나죠? 그래서 질산나트륨 앞에 있는 거 잘못된 게 확실하네요. 그래서 질산나트륨 같은 경우에는 0도씨일 때 요렇게 온도가 높아지니까 용해도도 높아지죠. 이런 경우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고체 물질인 경우에 지금 얘네 싹 다 고체거든요. 고체인 경우에 어떤 경향을 보이는지 봐봐. 온도가 올라가니까 용해도가 다 같이 증가하고 있지. 그런데 여기서 증가 폭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질산나트륨 같은 경우에는 0도씨일 때 73인데 104, 40도씨일 때 104로 올랐어. 그런데 염화나트륨 비교해봐. 0도씨일 때 35.6인데 40도씨가 돼도 크게 차이가 안 나요. 그죠? 36.4.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은 물질마다 용해도가 다르다라는 거를 금방 알 수가 있죠. 즉 질산나트륨은 온도에 따라서 용해도가 급격하게 변하지만 염화나트륨 같은 경우는 온도가 달라져도 크게 변하지 않는다. 용해도가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같은 온도일 때도 녹는 양들이 어때? 다 다르죠. 여기서 용해도라고 했으니까 기준은 몇 g일까요? 기준은 용매 100g이겠죠. 100g. 100g을 의미하는 걸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사실 어디에 녹였는지 말을 안 해줬죠. 근데 물에 녹였을 것 같아요. 근데 어디에 녹였는지 확실히 말을 안 해줬기 때문에 용매가 어떤 용매인지는 얘기할 수 없지만 용해도라고 표현한 걸로 봐서는 100g이 기준이니까 용매 100g에 녹였다. 요거는 확실한 겁니다. 자, 선생님 여기 또 나오네요. 그래서 용해도는 물질을 구별할 수 있는 물질의 특성이다. 이렇게 적어 놔야 됩니다. 자, 요 그래프 때문에 이제, 아이고. 네? 잠깐만. 나를 옮겨야지. 요 그래프 때문에 선생님이 오늘, 요게 두 번째로 중요한 거예요. 요거를 꼭 알아둬야 돼요. 대부분 고체 용해도는 온도가 높을수록 어떻게 된다? 증가한다. 이거 아까 선생님이 한 건데 온도가 증가하면 아이고 뒤로 넘어갔네. 온도가 증가하면 용해도도 증가하는 거죠. 여기 보면은 X축이 온도, Y축이 용해도를 볼 수 있는데 여기 보면은 온도가 20, 40, 60, 80으로 증가하면요. 질산나트륨 보면은 20일 때는 여기, 40일 때는 여기, 60일 때는 여기, 80일 때는
어우, 요 위에 있네요. 그쵸? 그래서 질산나트륨이 용해도가 가장 가파르게 증가하는. 그러니까 여기에서 기울기가 바로 뭐가 되니까. 온도에 따른 용해도의 증가량이 되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제일 가장 온도에 따라 용해도 변화가 큰 것은, 큰 물질은 뭐가 됩니까? 바로 요게 되죠. 질산나트륨. 아, 이거 잘 안 되네. 여기 체크가. NaNO3가 되겠죠. 그 다음에, 새벽이라 목이 잠기네. 제일 작은 물질은 뭐가 됩니까? 작은 물질은, 그렇죠. NaCl이 되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선생님이 또 가려버리고 필기를 했네. 요거 필기는 보여줘야 되니까. 나 자꾸 쫓겨나는 것 같다. 다 가져야지. 자, 그래서 온도에 따라 용해도 변화가 가장 큰 물질은 바로 여기 질산 나트륨이 아니구나. 선생님이 잘못 쓸 뻔했어. 아이고. 큰일 날 뻔했다. 야. 지우개. 질산 나트륨이 아니라 질산 칼륨이죠. 그러면 어떻게 씁니까? 칼륨이 요거죠. KNO3 이렇게 써줘야지, 그지? 질산 나트륨이 아니고 질산 칼륨. 질산 나트륨은 얘죠, 얘. 질산 칼륨이 가장 크고요. 그 다음에 질산 나트륨이 그 다음 잘 녹는 것 같고, 황산구리, 그 다음에 염화나트륨 요런 순이에요. 그래서 가장 용해도 변화가 큰 거는 질산 칼륨이라는 거, 나트륨이 아니고 칼륨입니다. 요거 KNO3 이렇게 적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제 다음으로 넘어갈게. 그래서 고체인 경우에는 용해도가 말이야, 고체의 용해도는 그 온도가 높아지면 증가를 하거든요. 왠지는 아까 선생님이 설명을 해줬죠. 그 분자 운동이 활발해지니까 고체 용해도는 분자 운동이 활발해지잖아. 온도가 올라갈수록. 그러니까 증가를 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러면 이제 요거 한번 해보세요. 제시된 물질 중 20도씨 100g에 가장 많이 녹을 수 있는 물질은 왜 하필이면 또 100g이에요, 이거? 요게 바로 용해도의 기준이 되기 때문이죠. 기준. 용해도의 기준이 바로 100g입니다. 뭐 100g? 용매 100g이다. 그래서 20도씨 물, 그러니까 물이 바로 뭐가 되는 거야? 여기서는 용매가 되는 거죠. 20도씨의 물 100g. 그래서 왜 이 온도만 알려줬어? 고체인 경우에는 온도만 알려줘도 된다 그랬죠? 그래서 20도씨 물 100g에 제일 많이 녹을 수 있는 거 위로 올라가 보면 되잖아. 그래서 여기네요. 그러니까 20도씨 물 100g에 가장 많이 녹을 수 있는 거는 이거잖아요. 그쵸? NaNO3 바로 질산 나트륨입니다. 그죠? 질산 나트륨이 가장 많이 녹죠. 그런데 이제 재미있는 거는 뭐냐면 몇 도로 해볼까? 70도씨로 해볼까요? 80도씨. 80도씨에서 제일 많이 녹는 거 찾아봐요. 80도씨에서 제일 많이 녹는 거 염화나트륨, 그 다음에 황산구리 쭉 올라가다 보면 여기 질산나트륨보다 질산칼륨이 더 많이 녹죠. 그쵸? 20도씨에서는 질산나트륨이지만 80도씨에서는 뭐가 되는 거야? KNO3가 되는 것이죠. 네, 요거 잘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렇게 알아두세요. 20도씨에서는 질산 나트륨이지만 80도씨에서는 질산 칼륨이 더 많이 녹는다는 사실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체크가 잘 안 되네. 왜 안 될까? 좋아요. 근데 기체 같은 경우는요, 용해도가
용해도가 온도하고 압력에 따라 달라지거든요. 근데 니네 이거 뭐 생각하면 되냐면 힌트. 아이고. 이거 힌트는요. 사이다 생각하면 돼요. 사이다. 탄산음료. 탄산음료를 생각하시면은 이거는 너무 쉽게 알 수 있는 거야. 이유는 뭐냐? 물에 CO2가 녹으면요, 용해되면은 얘가 뭐가 되냐면 탄산이 만들어져요. 탄산. 여러분이 좋아하는 그 톡 쏘는 탄산 말이야. 그러니까 이산화탄소가 물에 많이 녹아 있을수록 톡 쏘는 맛이 강해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사이다 언제 톡 쏘는 맛 강합니까? 사이다. 자, 온도부터 생각해 봅시다. 온도. 밖에 놔둔 사이다가 더 톡 쏘는 맛이 나요? 냉장고 안에 들어있던 사이다가 더 톡 쏘는 맛이 나요? 그치? 톡 쏘는 맛이 난다는 건 이산화탄소가 더 많이 녹아 있다는 거야. 용해도가 높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온도가 낮을수록 용해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용해도가 증가하게 되고, 또 사이다. 압력. 자, 아마 여러분들 이런 경험 있을 거예요. 사이다 안에 들어있을 때는 기포가 별로 안 생겼는데 따면은 칙 소리 나면서 거품이 올라오죠. 그 거품이 뭐냐? 용해도가 감소해가지고 이산화탄소가 그 사이다 안에 녹아있지 못하고 밖으로 나오면서 그 거품을 만들어내는 거거든. 그러니까 압력은 어떨수록 이걸 따면은 압력이 낮아지는 거예요? 높아지는 거예요? 당연히 낮아지는 거지, 그치? 이게 보통 이렇게 그 페트병 안에 들어있을 때 5기압 정도 된대요. 근데 얘를 칙 따면은 1기압으로 떨어지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압력이 어떨수록 높을수록 용해도가 증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온도가 높을수록 압력이 낮을수록 감소니까 요거 반대로 하면 온도가 낮고 압력은 높을수록 더 많이 이산화탄소가 녹아있을 수 있다. 그럼 이제 여기서 생각해 볼 문제는 왜 고체하고 기체의 용해도가 이렇게 차이가 날까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 그럴까? 고체 같은 경우에는요, 분자간 인력이 아직 있죠. 그래서 얘네는 분자간 인력이 있으니까 어디를 벗어날 수는 없거든. 이 녹아있는 곳 안에를 벗어날 수는 없고, 온도가 올라가면 분자 운동이 더 활발해져서 더 잘 섞이는 거예요. 그래서 온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그 물질 내부에 더 잘 섞이니까 용해도가 증가하는 거고요. 기체 같은 경우는 여러분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게, 기체는 분자간 인력이 끊어져 있잖아. 그러니까 온도가 높아져서 분자 운동이 더 활발해지잖아요. 그러면 이 기체는 분자간 인력이 끊어져 있기 때문에 아예 그 용액 밖으로 탈출을 해버리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녹아있지 못하고 밖으로 튀어나오는 거지. 고체는 튀어나올 수는 없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기체의 용해도와 고체의 용해도가 왜 온도에 따라 이런 차이가 보이냐. 이거는 분자간 인력이 고체는 있는데 기체는 끊어져 있기 때문에 튀어나올 수 있다. 이런 개념으로 접근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는 교과서에 안 나와요. 지금 선생님이 해준 얘기는. 그러니까 좀 알아둬야 돼요.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생각을 해보면 당연한 거잖아. 그치? 그래서 기체는 분자간 인력이 없으니까 튀어나오고, 고체는 어차피 튀어나올 수는 없으니까 분자 운동이 활발해지면 잘 섞이는 거고,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럼 기체는 압력에 따라 왜 그러냐? 압력이 높으면 이 기체들이 튀어나올 수 있겠냐고. 그죠? 튀어나올 수 없겠죠. 그죠? 그러니까 온도는 높고 온도는 낮아서 못 튀어나오게 되고, 압력이 높을수록 못 튀어나오게 되고, 그래야지 용해도가 증가하는 겁니다. 이렇게 꼭 알아두셔야 돼요. 이거 매우 중요한 얘기야. 자, 그래서 온도가 높을수록 이산화탄소 용해도가 감소하잖아요. 그러니까 기포가 빠져나오죠. 그러면 이 둘 중에서 어떤 게 더 온도가 높은지 예상해 보세요. 지금 얘는 기포가 별로 없고 얘는 기포가 많네. 어떤 게 용해도가
더 높아진 상태일까요? 높은 상태일까요? 용해도가 더 높은 상태는 그렇지. 요거죠. 그래서 여기 높은 온도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높은 온도에서는 용해도가 감소하고 낮은 온도에서는 용해도가 어떻게 되는 거야? 용해도가 증가하게 된다. 글씨가 이상하게 써지네.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요것도 마찬가지로 높은 압력에서는 기포가 없지요. 그죠? 그러니까 얘는 용해도가 지금 높은 상태죠. 기체가 못 튀어나오는 상태야. 근데 얘는 지금 용해도가 낮아진 상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네요. 뭔가 이상하군. 자, 요거 한번 해보자. 요거 이제 말로만 하면 되니까. 어떤 온도에서 용매 100g이 최대로 녹을 수 있는 용질의 그람 수를 오늘의 핵심 바로 용해도라고 한다. 다음 같은 온도 같은 용매에서 용해도는 어떻고 물질의 고유한 값이니까 물질의 뭐뭐다 일정하고요. 그래서 특성이 되는 거죠. 자, 요거는 넘어가고 자, 용해도란 여기서 중요한 건 100g에 최대로 녹을 수 있는 그람수. 같은 온도 같은 용매에서는 일정하니까 고유한 값이니까 물질의 특성이다. 요거 적어놔야 돼요. 자, 다음 대부분 고체는 온도가 높을수록 증가, 기체는 온도가 높을수록 압력이 낮을수록 감소. 다음 문제 풀어봅시다. 다른 물질의 이거 선생님 줄어야겠네. 자, 다른 물질 녹은 물질은 용질이다. 맞고. 다른 물질에 녹이는 물질은 용매다. 맞고. 용질과 용매가 섞인 것을 용액이다. 고르게 섞여야지 용액이죠. 맞고. 대부분 고체 용해도는 온도가 높을수록 증가한다. 이거 맞고. 용액 100g에 최대로 녹을 수 있는 용질의 그람수를 용해도라고 한다. 아, 요거 틀리기 쉬운 건데 뭐가 틀렸어요? 용액이 아니죠, 이건. 그죠? 용액이 아니고 뭐로 고쳐야 됩니까? 용액이 아니고 용매 100g이라고 해야 되겠죠. 답은 몇 번일까요? 5번이 되겠네요. 자, 다음 시간에는 끓는 점, 녹는 점에 대해서 해봅시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